자, 교수님, 오늘 사실 요 질문 많이 드리려고 모셨는데요. 일단 금리 부분 조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가도 잡힐 거고 경기도 침체가 되면은 금리가 사실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물가가 이게 또 전년 대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또 그만큼의 물가가 내년에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물가는 일단 많이 잡힐 것 같은데 내년 이맘때쯤 아무것도 안 해도 물가는 한 몇 프로 정도까지 떨어지게 될까요? 저는 미국 물가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4 내지 5%까지 5% 안팎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연말 가면은 뭐 3% 안팎. 3%까지요? 예, 그렇게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의 목표인 2%를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달성이 되는 거네요, 그냥. 예, 그만큼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요가 위축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은행 같은 데는 뭐 5%뭐 1분기에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1분기 말이면 4%대 후반에 접근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연말이면 2%대 예, 초반에 접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물가는 관심에서 서서히 좀 사라지고 경기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기준금리, 미국 연방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얼마나 올리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미 연준 의장은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는 낮추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오래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테일러 주식 같은 거 뭐 적정금리 수준을 추정하는 한 방법인데요. 그것 가지고 추정해 보면은 미국 경우는 올 4분기 12월에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한번 올리고요. 예, 그때 한 0.5%포인트 올리면은 미국 기준금리 상한선이 4.5% 정도 되거든요. 미국 실제 GDP가 지금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블룸버그가 보니까 내년 미국 경제 성장이 0.4%로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 블룸버그 전망이 맞다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3% 밑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디플레 압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가도 떨어지고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시장 컨센서스가 저는 좀 빠릅니다만은 아마 빠르면 올 12월 FOMC 금리 인상하고 마무리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당장 다음 주에 금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저는 0.25% 그 정도 올리고 이번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리 뭐 인상이 전방위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사실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우리 서민들 부채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죠. 정말 기우제를 지내듯이 금리야 떨어져라 이러고 계시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은 뭐 내년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나 가서 인하할 것 같고요. 인하할 수도 있나요? 내년 하반기에는? 네, 하반기에 인하할 수 있습니다. 뭐 상반기 경제 데이터가 뭐 하반기 나오면 전부 상당히 부진할 거로 보고 있고 물가상도 많이 낮아진 상태니까 기준금리는 인하할 텐데 저는 시장금리는 미리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얼마 전에 4.6%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4% 안팎까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4.6%에서 고점을 쳤을 것이다. 뭐 앞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인데 떨어질 것이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금리에는 미래의 물가상률, 미래의 경제성률이 들었는데 둘 다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채권을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저는 우리 기준금리, 우리 국채 10년 기준으로 한 3%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 3% 정도 나오거든요. 3% 나올까 그래도? 예. 실질은 2%예요. 예. 예, 물가를 고려하니까 한 3% 나오는데 3% 정도가 적정 수준이니까 시간이 가면은 10년 국채수익 3%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채권 사시라고 그렇게 권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 저 오늘 사실 이 말씀 좀 많이 드리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채권 시장이 작년에는 뭐 엄청나게 안 좋았죠. 금리가 이렇게 전례 없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뻥뻥 뭐 터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채권 시장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쿠폰 금리 말고 이제 캐피탈 게인 관점으로 채권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지금 사느냐 아니면은 좀 이따 사느냐. 왜냐면은 여튼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한 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오르는 이 방정식을 봤을 때 언제가 적정 타이밍인지 궁금한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년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에 좀 선행합니다. 과거 보면은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낮아졌고 시장금리가 오르고 나서 기준금리가 뒤따라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선행한다는 의미에서 뭐 앞으로 뭐 저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두 차례 더 인상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시장금리는 이미 저는 고점을 쳤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가계 금융 자산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저는 2%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 은행 예금 금리가 뭐 5%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5% 금리 준다고 그러니까 최근 저 10여 년 은행 예금 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 5% 금리 준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 예금 가입했거든요. 그 어떤 은행에서는 5년짜리 예금이 있는데 뭐 그 정도를 주더라고요. 저는 뭐 5년 후에 우리 금리가 1 내지 2%로 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5%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은행예금도 지금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은행예금은 뭐 5% 금리 준다면 그거로 고정된 거죠. 근데 채권은 지금 은행예금 금리보다 더 낮기는 낮습니다. 근데 채권의 그 특징은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저는 채권 투자하면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 후배들도 금융회사에서 채권 매니저들도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 힘드셨겠네요. 예. 최근 2년 반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저는 그 후배들 만나면서 당신들이 조만간 얼굴이 펼 일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채권 투자하면 이익을 볼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시장 금리는 이미 정점 쳤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떨어지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교수님 올리면 그때 이제 채권금리가 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응을 하긴 하죠.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0.25% 우리 한국은행이 올린다고 그러는데 0.5% 올리든지 예, 미국이 제가 12월 달에 0.5% 올린다고 그랬는데 뭐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또 내년에 또 올린다고 그러면은 또 금리가 오를 수는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뭐 시장이 뭐 연준 위원이나 한국의 금통위원보다 더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는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게 내년 경제를 우리 채권 시장에서 미리 알려주고 있다. 예, 채권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주식 시장보다 좀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경기를 예측할 때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가 기간에 차이가 있었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 보니까 3년 국채 수익률이 10년보다 더 높아져 버렸더라고요. 이건 조만간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예, 채권 시장이 그만큼 똑똑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 번 혹은 두 번이 남아있더라도 10년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우리가 전에 봤던 전고점을 넘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돼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채권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채권을 사야 되냐, 우리 채권을 사야 되냐.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우리 채권 사시라고 권유드리는데요. 예, 미국의 명목 잠재수익률은 한 4%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3%니까 앞으로 금리가 10년 국채에 떨어질 때 우리 게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여러 개도 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인데요. 뭐 최근 며칠 동안 달러 가치가 떨어졌지만 올해 정말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이미 달러도 정점을 친 것 같습니다.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건 남아있는 문제인데 예, 국제결제은행 뭐 실질 실환율 적정 뭐 환율 평가하는데요. 지난 9월 말에 현재 달러 가치가 32%나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저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 앞으로 달러 가치가 한 30%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미국 국채 사는 것보다 우리 국채 사시는 게 시세 차익을 더 누릴 수 있다.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국채, 우리 국채 나눠서 사셔야 했던 굳이 비중을 미국을 높일 필요 없다. 그렇게 미국 국채를 잘못 샀다가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하면 자칫 국채로는 벌지만 이제 달러에서 다 빠지는 이런 경우가 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올해하고는 정 반대가 되죠. 올해는 미국 국채 샀다면은 뭐 국채에서는 손해 봤는데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익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하고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이 이제 국채가 있고 또 회사채가 있을 텐데 뭘 사야 됩니까, 교수님? 지금 회사채 사는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 경기가 어려져 금리는 오르고 경기가 어려지니까 기업들 뭐 회사들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회사채 사는 시기는 아니고요.
정말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야 된다. 특히 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지금 피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권회사가 채권형 랩에다 맡겨놨더니요. 이상한 회사채 사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도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약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완전한 제가 직접 국채를 사놨습니다만은 지금 회사채 사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채 아까 우리 뭐 2년 만기도 있고 3년 만기도 있고 10년도 말씀하셨고 뭐 30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만기가 짧고 긴 거에 따라서 또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범위도 확 달라지는데 지금은 뭘 사야 됩니까, 교수님? 저는 지금은 만기가 긴 거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채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이 역외관계가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후에 10,000원짜리 채권을 산다 하면은 금리가 지금 0.5% 할인율이 0.5%면 10,000원을 1.05로 나누면 한 9,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5%, 10%로 올랐다. 그러면은 1년 후에 10,000원을 받는 게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은 1.1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 9,000원이 되죠. 그래서 금리가 5%, 10%로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9,500원에서 9,000원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쉽게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와 채권 가격의 민감도가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가 높아지는가? 이건 그것도 할인율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1년 후에 10,000원 받는 채권이 있다면은 금리가 5%라면은 10,000원을 1.05로 나눈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10년이라면요. 1.05에 10승을 해줘야 돼요. 10승을 해주면은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게 분모가 어떻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분모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뭐 듀레이션 이런 것 가지고 뭐 설명하는데 제가 뭐 수식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서 그래서 말로는 참 쉽게 설명하기 힘드네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